2022년도 간호사 국시 모성간호학 출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71번. 여성 건강 간호의 총체적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여성 개인과 가족 중심 관점으로 포괄적 간호를 하는 것이다입니다. 여성 건강 간호의 총체적 목적은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보호, 예방, 치료,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의 생식기 건강뿐만 아니라 가임기와 폐경, 임신, 분만, 출산 과정 등 여성의 다양한 단계와 관련된 간호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요구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72번.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은? 정답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다. 문제 73. 성경험이 있는 22세 여자가 간호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추천하는 선별 검사는? 정답은 자궁경부질세포진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질세포진 검사,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또는 팝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된다.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세포를 조사하고 이상 세포 변화나 암세포를 식별한다. 비교적 간단하고 무통증이다. 문제 74. 12세 여자에게 제공하는 초경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초경은 생식기의 생리적 성숙을 의미한다 입니다. 문제 75. 월경이 규칙적이던 가임기 여자가 6개월 동안 월경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였다. 우선적인 간호사정은? 정답은 임신 여부입니다. 생리적 무월경은 사춘기 이전, 임신과 수유 시, 폐경 이후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무월경이다. 임신이 되면 월경이 중지되므로 정상적인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은 생리적 무월경 상태가 된다. 문제 76. 49세 여자에게 한 폐경, 왕경, 이행 과정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난포 소실이 가속화됩니다. 폐경기는 갱년기라고도 하며 여성의 생식 기능이 감소하고 종결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난포 소실이 가속화되며 난포 난소 내에 있는 난소세포의 수와 품질이 점점 감소한다. 이로 인해 난포 자극 호르몬 FSH의 분비량은 증가하게 된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여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문제 77. 종양 안에서 치아, 머리카락, 피부, 뼈 등이 발견되는 난소 종양은? 정답은 유피낭종입니다. 유피낭종은 성인 난소에서 가장 흔한 종양 중 하나로 성인 여성의 난소에 발생한다. 종양 내부에서 치아, 머리카락, 피부, 뼈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이 발견될 수 있다. 문제 78. 월경이 매달 규칙적이던 40세 여자가 난소낭종으로 한쪽 난소절제술을 받았다. 이 여자에게 예측되는 생리적 변화는? 정답은 매달마다 배란, 매달마다 월경입니다. 한쪽 난소는 존재하므로 정상 배란과 월경은 가능합니다. 임신도 가능하고 난소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만약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하면 배란, 월경은 없는 폐경 증상으로 임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문제 79. 40세 여자가 농성 점액이 섞인 끈적끈적한 대하, 성교통, 성교 후 점성 출혈, 골반통과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만성 경관염으로 진단받았다. 이 여자에게 예상되는 중재는? 정답은 냉동치료입니다.
만성경관염은 자궁경부의 조직이 염증 상태로 주로 성병, 성관계로 인한 감염, 성적인 행위로 인한 세균의 전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냉동 치료는 경부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만성경관염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직을 회복시킨다. 냉동 치료는 저온으로 경부 조직을 냉동시켜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염증 조직을 제거한다. 액체 진공 집락을 경부 염증 부위에 직접 적용하여 염증 조직을 얼게 하고 그 후 조직이 해동되면서 재생 과정이 진행됩니다. 문제 80. 32세 여자가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았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간호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난임이 초래될 수 있다 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생리주기 동안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벽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역류 현상이다.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월경통이 심하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난임은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 중 하나이다. 자궁 외부에 위치한 자궁내막 조직은 생리주기 동안 출혈과 염증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고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염증과 조직 손상은 난관, 난소, 자궁 등의 생식기 조직에 영향을 주어 난임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 81. 73세 여자의 생식기 시진 시 자궁경부가 질 밖에서 보였다. 이 상황과 관련되어 이 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질의 생식기 하수감입니다. 질경부 탈출, 질경부 탈출증 또는 자궁질탈은 자궁의 지지력이 약해지거나 약화되어 자궁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자궁 지지 조직이 약해지고 늘어나게 되어 경부가 이탈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자궁 수술, 만성적인 과음 또는 고령 등도 자궁 질탈의 위험 요인입니다. 증상은 골반 통증과 경부가 질 밖으로 이탈하면 질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압박감이나 하수감을 느낄 수 있고 자궁 질탈로 인해 성관계 중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82. 난임의 원인 중 난관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자궁난관 조영술입니다. 난관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난관의 폐쇄 또는 문제가 있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자궁난관 조영술은 자궁과 난관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조영제를 자궁에 주입한 후 X선을 찍어 조영제의 흐름을 관찰하여 난관의 폐쇄, 좁아짐 또는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83. 정상 임신에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부위는 정답은 자궁내막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생식기로서 수정란,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체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궁내막은 임신이 될 경우 수정란이 착상하여 발달하는 장소입니다.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면 임신이 시작되고 이후에 태아가 발달하게 됩니다. 문제 84. 임신 12주 된 인부를 면담한 결과 5년 전 임신 39주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3년 전 임신 12주에 유산이 되었다. 2년 전 임신 34주에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처사이를 포함한 쌍둥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인부의 산과력 TPAL은 정답은 1113입니다. 상과력은 산모의 임신 및 출산 이력을 표기하는 체계로 TPAL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T는 term births, 만삭, P는 preterm births, 조기분만, A는 abortions, 유산, 는 living children, 생존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TPA lie 2103인 경우는 산모가 2번의 만삭 출산을 한 후 조기분만으로 1번의 출산이 있었으며 유산은 없었고 3명의 생존 아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85. 임신 36주인 초인부가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였다. 자궁, 바닥, 자궁 저부의 정상적인 위치는? 정답은 칼돌기, 검상돌기, 부위입니다. 검상돌기, 치골결합부는 골반을 구성하는 뼈인 치골, 공기뼈 또는 공막뼈의 전면 부분에 위치한 돌기입니다. 치골은 골반의 양측에 존재하며 치골결합부는 이 양측 치골이 만나는 부위이다. 검상돌기는 치골결합부의 상위 부분에 위치합니다. 문제 86. 철분제를 복용하는 인부의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함께 섭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 시, 반면 홍차, 커피, 우유, 제산제는 철분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문제 87. 임신 1기의 초인부에게 제공해야 할 우선적인 간호교육 내용은? 정답은 임신 중 생리적 변화입니다. 임신 1기는 12주까지로 생리적 변화와 호르몬 변화가 주로 나타나며 구토, 오심, 피로감, 유방의 변화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내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88. 쌍둥이 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는? 정답은 조산입니다. 조산은 정상적인 37주를 넘기 전에 자발적으로 분만이 시작되는 상태로 자궁 수축과 함께 진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조기 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89.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인부에게 적극 권장해야 하는 시기는? 정답은 고단백 시기입니다. 자간전증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조기 축적형 고혈압이며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 고혈압, 단백뇨와 함께 다른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임신 합병증이다. 태아 및 모체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조산, 태아 성장 지연, 전자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질 시기는 대체로 저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아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부 단백질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고단백질 시기는 일반적으로 채소, 과일 및 신선한 식품과 함께 섭취되는 경향이 있어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 95. 임신 34주인 초인부가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근거가 되는 혈액검사 결과는? 정답은 헤모글로빈 9번0 G, DL입니다. 적혈구 수가 적으면 빈혈이 생기고 피로, 두통, 호흡곤란, 빈맥 증상이 나타난다. 성인 남성의 정상적인 적혈구 수치는 4.9에서 5.5 백만 퍼 마이크로리터이고 여성의 경우 4.0에서 5.0 백만 퍼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내에 있으며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로 혈색소라고도 불리며 혈액의 산소 포화도 측정 지표로 사용됩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폐로 이동, 호흡으로 배출되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으면 두통과 혈전이 형성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검사로 측정되며 정상치는 성인 남성은 13.5에서 17.5 g/dL, 성인 여성은 12.0에서 15.5 g/dL입니다.
문제 91. 임신 40주인 산부에게 유도분만을 수행하며 전자태아 감시기로 확인한 결과 모니터의 후기 감퇴 (rate deceleration)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의미는 정답은 태반 관류가 저하된 상태이다 입니다. 후기 감퇴는 태아의 심박수 패턴 중 하나로 태아의 심박수가 자궁 수축과 함께 지연된 후에 감소하는 현상이다. 태아의 혈압 감소와 태아의 산소 공급 부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보통 자궁 수축 후 20초 이상 지연되면서 나타난다. 주로 자궁 수축이 강하거나 길게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자궁협심증, 태반의 기능 이상, 태아의 심혈관 개통 문제, 태아의 산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후기 감퇴는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아 감시를 시행한다. 태반 관류의 저하는 후기 감퇴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태반은 태아와 모체 간의 산소와 영양분, 탄산가스 등의 교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만약 태반의 혈액 유량이 저하되면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지고 탄산가스 제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아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된다. 태아는 산소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심장의 심박수를 조절하여 산소 소비를 줄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후기 감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 92. 임신 39주 된 인부가 분만 통증이 있다며 내원하였다. 진진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간호사적 내용은? 정답은 자궁 수축의 기간과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 입니다. 진진통은 분만 진행 중에 인부가 자궁 수축으로 인해 느끼는 통증으로 분만의 진행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진통은 자궁 수축과 함께 시작되며 천천히 강도가 증가하여 최대 강도에 도달한 후 다시 약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궁 수축의 기간과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면 진진통이 있다는 신호이다. 진통은 자궁 하부부터 시작되어 배꼽 주위로 전이되고 점차 가슴 아래로 확산된다. 진진통은 규칙적이며 수축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수축 기간과 강도는 점점 증가한다. 자궁경부의 개대와 소실은 진행된다. 반면 가진통은 자궁 수축이 불규칙적이지만 수축 간격, 수축 기간, 강도는 변화가 없다. 문제 93. 태아가 두정위인 경우 태향을 확인하기 위한 중어 지표는? 정답은 후두입니다. 선진부는 골반 입구에 들어간 태아의 두부, 둔부, 어깨 등을 말한다. 태향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취하는 자세로 태아의 선진부와 모체 골반의 전후 좌우면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선진부가 두정위일 때 중어지표는 후두골이다. 두정위는 태향의 3분의가 좌측에 있을 때이다. 안면위일 때 중어지표는 턱, 둔위일 때에는 천골, 경합위일 때는 어깨뼈이다. 문제 94. 분만 진행 중 관장이 가능한 경우는? 정답은 분만 1기 잠재기에 태아가 두정위인 경우입니다. 분만 1기 잠재기는 자궁이 개대되고 태아가 자궁 내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자궁이 확장되고 태아의 위치가 조정된다. 태아가 두정위인 경우, 즉 머리가 자궁 출구로 향하는 자세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궁 경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산모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다. 관장은 분만 진행을 원활하게 해준다. 관장을 통해 산모가 배변을 하면서 자궁의 압력을 조절하고 자궁 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배변 활동은 자궁 내 압력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자궁 경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착륙을 도와 태아의 머리를 자궁 출구로 이동시킨다.
문제 95. 태향이 우전방 두정이이다. 질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아두가 고개를 들면서 질 밖으로 통과하는 단계는? 정답은 신전입니다. 우전방두정위 ROA는 Right Occiput Anterior의 약어로 산모의 시선을 기준으로 태아의 머리가 오른쪽 전방에 위치해 있다. 즉,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대해 오른쪽 전방으로 향한 상태이다. 다음은 분만의 8단계입니다. 1. 진입은 분만 시작 2주 전 또는 분만과 동시에 선진부의 횡경선이 골반 입구에 진입한다. 2. 하강은 태아가 양수의 압력, 자궁저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 골반 출구를 향하여 내려간다. 3. 굴곡은 하강이 시작되면 골반저의 근육과 자궁경부의 저항을 받아 태아는 몸을 구부리면서 골반을 통과한다. 4. 내회전은 태아의 머리가 자궁 출구에 적절하게 맞춰진 상태로 내부에서 회전한다. 5. 신전은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태아의 머리가 자궁 입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태아의 머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 상태이다. 2. 원상 회전은 태아의 머리가 회전하여 얼굴이나 어깨가 자궁 출구로 향하게 되는 현상이다. 7. 외회전은 태아의 머리가 외부로 회전하여 자궁 출구에 맞춰지는 과정이다. 8. 만출은 골반 전방에 위치한 태아의 어깨가 질구를 통해 나온다. 문제 96. 질분만 과거력이 있는 경산부가 5분 강역으로 진통이 있고 질내진 결과 자궁경관 개대 5cm, 소실 80%였다. 이후 5시간 동안 자궁수축 강역이 10분 이상으로 길어져서 사정한 결과 자궁경관 개대 6cm이며 자궁수축 시 강도 25mm였다. 이 산부의 건강 문제는 정답은 저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입니다. 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은 자궁수축의 강역이 길어지거나 수축의 강도가 약하여 분만 진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자궁수축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궁수축 패턴이 나타난다. 저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은 자궁수축 강역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며 자궁수축이 충분히 세게 일어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자궁수축 강역은 일반적으로 2~3분 강역이며 이보다 길거나 불규칙한 강역으로 자궁수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 97. 조기 진통으로 조산이 우려되는 인부에게 베타메타손이 투여되는 주된 이유는? 정답은 태아의 폐성숙 도모입니다. 베타메타손은 분만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조기 진통으로 조산이 우려되는 인부에게 투여된다. 이 약물은 자궁의 매끄러운 근육을 이완시켜 자궁 수축을 억제하고 분만을 지연시킨다. 태아의 폐성숙 도모는 태아의 폐 기능이 출생 후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자신의 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전까지 폐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생 후에는 폐의 기능이 중요해지므로 출생 전에 폐를 최대한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 베타메타손은 태아의 뇌성숙 도모, 인부의 자궁 수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98. 리토드린을 투여받고 있는 조기진통 산부에 관한 우선적인 간호사정은? 정답은 자궁 수축 정도입니다. 리토드린은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작용을 증대시키는 약물로 조기 진통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궁 수축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제 99. 분만 중에
회음절개술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분만 이기를 단축한다 입니다. 회음절개술 에피시어토미는 질벽과 항문 사이의 조직을 절개하는 수술이다. 이 절개를 통해 태아의 머리와 어깨가 원활하게 통과하여 분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분만 과정에서 질벽이나 항문이 신장되지 않고 태아의 출생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시행된다. 분만 이기는 태아의 출생을 위해 자궁경관을 통과하는 단계로 태아의 머리와 어깨가 회음부를 지나가는 과정이다. 자궁경관의 크기나 태아의 위치 등으로 인해 분만 이기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 절개된 회음부는 더 유연하고 넓어지기 때문에 태아가 머리와 어깨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음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만 이기의 진행이 원활해져 태아의 출생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분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제 100. 모유 수유 산모의 유두열상을 예방하기 위한 수유 방법 교육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수유 시 아기 입속에 유륜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입니다. 산모는 수유할 때 올바른 자세와 각도를 유지한다. 유두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아기의 입술이 유두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아기의 입술이 유륜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자세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두의 압력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문제 101. 분만 후 산모에게 조기 이상을 하도록 했을 때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은? 정답은 혈전성 정맥염입니다. 조기 이상은 분만 후 산모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이나 문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조기 이상은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자궁출혈, 자궁감염, 자궁경부염증, 골반 장기 손상, 혈전성 정맥염 등이 조기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 혈전성 정맥염은 분만 후에 산모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정맥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주로 하지의 깊은 정맥이 영향을 받는다. 이 혈전은 정맥의 혈류를 차단하거나 제한하여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혈전성 정맥염의 예방법은 긴 시간 동안 앉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한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에 압력을 가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한다. 문제 102. 분만 후 2일째인 산모가 열감은 없으나 땀이 많이 나서 옷이 흠뻑 젖었다고 하며 왜 그런지 문의하였다. 간호사가 측정한 처는 36.8도씨였다. 간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임신 중 증가된 체액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임신 중에는 체액이 증가하므로 분만 후에는 이 체액이 신체를 떠나기 위해 땀 형태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만은 신체에서 수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만 동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체내 수분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천 조절을 위해 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103. 당뇨병 산모가 거대알을 분만한 지 1시간 후 자궁을 촉진한 결과 자궁저부가 부드럽고 물렁하며 자궁을 압박하니 다량의 질출혈이 있다. 이 산모의 건강 문제는? 정답은 자궁이완입니다. 자궁이완은 자궁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는 상태이다. 분만 중에는 자궁이 수축하여 태아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궁이완이 부족하면 분만이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 자궁이완에 따라 조금씩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 내막이 축적된 혈액과 함께 자궁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혈은 분만 후 1, 2주 정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양이 감소하게 된다. 문제 104. 임신 38주에 분만한 고혈압 산모의 자궁 수축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정답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시상하부에서 생산되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저장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분만 중 자궁 수축을 유도해 출산을 돕고 수유 시에도 아이의 빨기 반사에 반응하여 모유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축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분만 시간을 줄여줍니다. 문제 105. 자궁 내막염이 있는 산모의 오로 배출을 돕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반좌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입니다. 반좌위 자세는 오로 배출을 돕는 자세로 골반을 약간 높게 들어 올리는 것으로 자궁 내의 이물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